국민의힘 내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뭐 비토론 아니면 뭐 증오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? 한 전 대표도 좀 실수를 한 게 사실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 왔었으면 전 그림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게요. 근데 골든타임을 놓쳤고 네. 이제 오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? 뭐 비상계엄 자체가 한 전 대표의 그 김건희 특검법 뭐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유발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복성 징계인 거고요. 네. 화풀이 징계인 겁니다.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뭐 어떻게 재기가 불가능하겠죠 이제?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? 결국 어떻게 여기서 한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 갈 거냐 그거를 아마 당내에서도 저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단식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장동혁 국민의힘 내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뭐 비토론 아니면 뭐 증오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? 심각한 것 같던데요? 제가 볼 때. 한 전 대표는 이제 그냥 적이죠, 적. 네. 내부의 적도 아니에요. 그냥 적이에요. 그냥 외부의 적 같은 느낌이 네. 돼버렸죠. 네.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심지어 한 전 대표도 좀 실수를 한 게 사실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 왔었으면 전 그림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게요. 생각해요. 그러게요. 근데 골든타임을 놓쳤고 네. 이제 오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미 뭐 이준석 대표마저도 출장 다녀와서 바로 보러 가고 이랬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보고 가셨고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본인에게 이제 처해진 상황이 억울하고 어떤 징계의 수위가 뭐 제명이라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법적인 해결책 외에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실마리를 아예 본인이 스스로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히려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우군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동훈 전 대표는 놓쳤고 장동혁 대표는 다른 의미로의 좀 우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왜 그랬던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투쟁장을 방문하면 자기가 뭐 머리를 숙이는 것 같다? 뭐 그런 그 정서가 큰 것 같더라고요. 네. 나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네. 뭐 아니면은 정말 납득이 안 돼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뭐 제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무리하게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의도가 뻔한 사람한테 가서 그걸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마 본인이 자존심도 납득이 상하고. 안 됐던 네. 것 같아요. 그런 것까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. 네. 어쨌든 사과를 했잖아요. 뭐 하긴 했죠. 네, 사과를 했고 사실 그마저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징계 처분 네. 그 제명 수위 딱 밝혀지고 나서 그 뒤에 한 전 대표가 반발을 하다가 어쨌든 주변에 설득도 있고 만류도 있고 하니까 사과도 했어요. 네. 그 상황에서 근데 단식장까지 가서 위로를 하고 뭔가 본인이 먼저 손을 더 내미는 거.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했겠죠.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이제 저쪽에서 내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? 뭐 비상계엄 자체가 한 전 대표의 그 김건희 특검법 뭐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유발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복성 징계인 거고요. 네. 화풀이 징계인 겁니다.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뭐 김건희 리스크가 최대화가 네, 되고 네. 할 때 결국 한 전 대표가 등을 돌려서 막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네. 하잖아요. 한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배신감 그게 있는 거죠. 한 전 대표를 위하는 측에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을 도와야 될 시기에 윤 전 대통령과 척을 졌고 척을 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.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한 전 대표의 공도 크다. 일조했다. 그리고 그 윤리위 징계가 나왔던 시점이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형 구형이 있었던 날이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날 밤에 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점도 되게 묘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건 다 너의 책임이다. 라는 이 결과적인 보복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. 이건 보복이죠. 보복. 그러네요.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뭐 어떻게 재기가 불가능하겠죠 이제?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? 사실
뭐 징계 처분, 그러니까 징계를 이제 네. 제명까지 한다라고 한 뒤에 어떻게 본인이 스탠스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자기 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소리 안 하던 중진 의원들도 나서서 맞아요. 이건 아니다. 맞아요. 한 전 대표 제명은 아니다. 이렇게 네. 했으면 사실 그분들과 그쵸 이거 참 부당하죠라고 하면서 이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이제 자기 편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. 결국에는 이제 옳고 그름 뭐 혹은 뭐 법적인 분쟁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매몰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부당하다라는 그 감정적인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영리하게 갈 수 있는 해법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가고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였다면 글쎄요. 그때 장동익 대표가 정말 제명을 계속 강행했다면 저는 장동익 대표의 리더십에 정말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됐죠. 장동혁 대표는 기도했을 거예요. 오지 마라, 오지 마라. 절대 오면 안 된다.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. 한 전 대표는 절대 오지 안 않을 올 거라고 것이다. 생각한 걸. 네. 어쨌든 여기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하세요. 한동훈 전 대표는 모든 걸 법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결하려고 한다. 한다. 정치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. 정치적 해결법을 결국 내놓구나. 그 시험대기도 했던 거겠죠. 네. 네. 그러니까 또 한 번 떨어진 거네요. 결국 어떻게 여기서 한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 갈 거냐 그거를 아마 당내에서도 저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여태까지. 그렇죠.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실 장면들이 뭐 많았는데. 당원 게시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네. 인정하면 뭐 끝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정하면 유죄다. 그렇죠. 그리고 뭐 불법이냐 그게. 그 이렇게 시선으로 해버리면. 본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우리 가족들이 그랬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됐죠. 했으면 차라리. 왜 그랬대 가족들이 그랬다는데 뭐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. 특히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시점에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. 그랬다면 오히려 권력을 갖고 있던 시점에 그걸 인정하고 좀 잘하면 뭐 그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됐겠습니까? 그렇게 다 죽자 살자 달려들진 않았을 거거든요.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근데 본인이 그걸 다 놓쳤죠.